오늘 배울 내용은 이제 함수인데 너네가 이제 함수를 처음 들어본 건 아니잖아? 뭐 1차 함수도 배워봤고 뭐 2차 함수도 배워봤고 그냥 그런 종류에 대해서 배우는 건 아니고 좀 함수를 좀 깊게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럼 이제 함수를 배우기 전에 이제 대응이라는 말 좀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은데 대응은 뭐냐면 뭐 여기서 함수가 보통 x랑 y가 많이 나오지. x랑 y가 뭐 짝을 이룬다 이런 대응이 되는 거고 뭐 아니면 뭐 실생활에서는 뭐 북한이 미사일을 쏘면 우리가 뭐 대응한다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뭐 대응은 뭐 엄청 어렵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을 것 같아. 그다음 함수는 아까 말한 것처럼 보통 변수 x랑 y가 나오죠. 근데 이제 여기 들어와서 배우는 함수에서는 x랑 y를 뭐 변수로 보진 않을 거고 앞에 이제 고등수 하 1단원의 집합을 배워서 보통 뭐 x 집합, y 집합 이렇게 접근하기 때문에 대문자 x, y로 나온다는 거 이 정도 차이점이 있고 만약에 x의 집합 원소를 이렇게 설정하고 y 집합 원소를 이렇게 설정하면은 그냥 이런 게 대응이 되는 거야. 뭐 x가 1일 때 y 1한테 대응한다. 뭐 x가 0인 거 y가 2한테 대응한다. 이런 화살표 모양이 되는 건데 솔직히 이렇게 표현은 안 하고 함수 올라오면은 이렇게도 많이 안 써. 어떻게? 이런 그림을 많이 활용합니다. x 집합 y 집합 여기 안에 원소를 집어넣죠. 뭐 순서대로 써볼까? 마이너스 0, 1, 1, 2, 3. 그 다음에 x집합에서 y집합한테 뭐 대응을 하는데 어떤 함수인지 뭐 f라는 함수. 여기는 알파벳이 올 텐데 함수는 보통 뭐 f, 뭐 g, h 이런 순서로 많이 쓰기 때문에 그냥 우리 문자 미지수를 x, y, 뭐 z, 뭐 a, b, c 이런 거 많이 쓰는 것처럼 함수에서는 그냥 f, g, h 많이 쓰기 때문에 그냥 f로 함수 이렇게 쓰는 거고 뭐 이 함수가 이제 기호도 있긴 한데 이 기호는 엄청 중요하진 않거든? 그냥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긴 한데 뭐 x에서 y로 함수, f 함수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 거고 이런 대응 관계들이 이제 이루어가지고 함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1에서 1로 간다 얘를 보통 이제 이렇게 표시하는 거고 이렇게 많이 안 쓰죠? 왜냐면 함수 값을 우리가 배운 적이 있기 때문에 이런 대응이 되면은 보통 이렇게 많이 쓰지. f1은 1이다. x가 1일 때 y값 1이다. 어떠한 함수? g라는 함수. 만약에 이게 f가 아니야. f라는 함수. 만약에 여기 g야. 그러면 선생님 만약에 이렇게 0이 3한테 대응을 했어. 그러면 g라는 함수에서 x에 0을 넣었더니 y값이 뭐가 나왔다? 3이 나왔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런 대응이 이루어지면서 함수 형태가 되는 거고 여기 말하는 x집합 용어가 많이 나오거든. 함수를 처음에 배우면은 정의역이라고 할 거고 y집합은 공역이라고 할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정의역, 공역 기억해주고 치역이라는 말이 있는데 치역은 어떤 말이냐면 1이 1한테 대응해서 1이 선택이 받았고 0이 3한테 대응해서 3이 선택을 받았죠? 이렇게 x한테 선택을 받은 애들을 치역이라고 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치역은 공역이 포함이 되겠죠. 근데 뭐 공역이랑 치역이 항상 다른 건 아니고 항상 같은 것도 아니긴 한데 내가 만약에 마이너스 1도 2한테 대응을 했어. 그럼 공역은 y값 전체 맞습니다. y 집합. 근데 치역이 늘어나 버리죠. 왜? 선택받은 애들이 치역인데 1도 선택받았고 2도 3도 선택받았기 때문에 1, 2, 3 다 치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의역, 공역은 우리 이렇게 그림을 그렸을 때 x집합이 정의역이 되는 거고 y집합이 공역이 되는 건데 치역은 y집합 중에서 선택받은 애들이 치역이 되는 거야. 그럼 만약에 x집합을 1, 2, 3, 4 y집합은 a, b, c, d, E로 한번 가볼게. 그럼 이 형태에서 만약에 x에서 y로 함수 f라고 한다면은 정의역은 1, 2, 3, 4 공역은 a, b, c, d 고정이야. 근데 치역은 이 대응 관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응 관계 되면 치역은 어떻게 되는 거야? 선택받은 애들만. 그래서 보통 뭐라고 하냐면은 얘네들은 화살을 쏜다고 하고 얘네들 화살을 맞았다, 뭐 받았다 이런 얘기 하기 때문에 1, 2, 3, 4에 화살을 쏘는 거고 A, B, C, D 중에서 화살을 맞은 애들은 A, C, E만 맞았기 때문에 A, C, E만 치역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럼 이제 요거는 이제 어느 정도 익혔죠? 정의역, 공역, 치역까지. 근데
이 함수를 배울 때 또 뭐가 중요하냐면은 함수의 정의가 좀 중요하거든. 뭐 함수 1차 함수 배울 때 2차 함수 배울 때 엄청 많이 깊게 들어가진 않았을 텐데 여기서 함수를 배우면 정의가 중요한데 어떤 정의가 중요하냐? 모든 x에 대하여 y가 하나씩 대응돼야 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모든 x입니다. x가 모두 화살을 쏴야 된다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 y가 하나씩 대응이 돼야 된다.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y가 하나씩 대응은 y가 뭐 화살을 몇 개 맞는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씩 매칭이 돼야 된다고 하는 건데 이게 x가 주로 기준이거든. 그래서 x만 잘 봐주면 돼. 만약 쌤이 여기 대응을 한번 지워볼게. 이런 x집합 y집합 아까랑 똑같죠? 근데 만약에 x랑 y 대응 관계가 여기서 멈춰버렸어. 그럼 얘는 함수라고 말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지. 왜냐면은 모든 x가 y한테 하나씩 대응된 게 아니잖아. 왜? 4는 대응된 거 없으니까. 함수가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이 경우 어떻게 한다고 했었죠? 얘는 가능한 거야. 모든 x가 y한테 하나씩 대응이 됐으니까. 쌤 a는 2개 받았는데요. a, y. 공역 기준이 아닙니다. 정의역 기준이에요. 왜? 1은 A한테, 2는 A한테, 3은 C한테, 4는 E한테 모든 X가 Y값 한 개씩 대응됐잖아요. 그럼 뭐가 문제가 되는 거냐면은 만약에 3이 D까지 써버렸어. 그러면 1은 A, 2는 A, 3은 C, 뭐예요? C, D, 4는 E. 그러면 얘는 정의에 안 맞는다고 하는 거죠. 왜? y가 하나씩이 아니고 이 3이라는 x값은 y 2개씩 대응했으니까 2개한테 대응됐으니까 함수가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봐줘야 되는 부분은 정의역 부분만 봐주면 되는 거고요. 내가 아까 화살 쏜다고 했었잖아요. 이 정의역 애들은 화살이 1개씩밖에 없습니다. 화살이 1개씩밖에 없어. 다시 말하면 3은 말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화살이 1개밖에 없는데 2명한테 못 맞추잖아. 그래서 1명한테만 밖에 못 맞추고 화살을 가지고 있으니까 무조건 쏜다고 생각해 주세요. 알겠죠? 그래서 함수를 너네가 확인하는 방법은 정의역 부분 봐주면 되고 무조건 화살표 방향이 진행이 돼야 돼. 그 다음에 절대 2개 나오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함수를 배우면은 이런 그림을 너네가 자주 그리게 될 거니까 정의역, 공역 꼭 x에서 y로 대응이기 때문에 확인해 주시고 이제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은 이제 이 내용을 그래프에서 보고 싶은 거예요. 밑에 뭐 같은 함수가 있긴 하지만 그래프 먼저 설명해 볼게요. 그래프는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지금 함수인지 아닌지를 공부했잖아요. 내가 만약에 x축, y축 가지고 왔을 때 이런 기본적인 1차 함수는 가능된다고 하는 거야. 왜냐면은 모든 x에 따라서 대응되는 점이 있잖아. 그럼 이 점이 있다는 거는 x가 뭐일 때 y 값이 있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x 하나당 y 하나가 대응이 되는 거예요. 맞죠? 근데 잘 봐. 이런 건 안 된다고 하는 거지. 너네가 잘 알고 있는 게 뭐냐면은 얘 고등수학 3 저희 끝자락에 배우죠? 원의 방정식. 얘는 그래프의 원을 그리지만 이름은 이렇게 1차 함수가 아닌 얘는 원의 방정식이야. 얘는 왜 원의 방정식이냐면은 모든 x에 따라서 y값이 대응되지 않습니다. 일단 여기는 y값 매칭되는 게 없어. 여기도 없어. 일단 얘네들 때문에 안 되는 거고. 두 번째로 이런 애들 잘 봐. 얘네들은 x값 하나당 y값이 몇 개? 2개. 얘는 아까 말한 조건에 아예 해당이 안 되는 게 많지. 대응되는 게 하나도 없는 것도 있고 2개씩 대응되는 게 있기 때문에 얘는 함수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비교했을 때 우리가 x값을 다 하나씩 y한테 대응시켜 볼 수 없잖아. 그래서 이 어떤 그래프를 봤을 때 함수를 구분하는 방법이 있는데 함수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구분할 거냐면은 쌤이랑 세로선을 그을 겁니다. 세로선을 그었을 때 이 x값 뭐 이런 이제 직선이 뭐 x는 k라는 직선이 되는 거잖아. 우리가 그렸던 1차 함수 어떤 함수랑 이 세로선을 그었을 때 만나는 점이 생기면은 그 y 값이 생긴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처럼 이 원방은 세로선을 그어버리면은
점이 두 개인 게 있잖아. 그럼 두 개 대응되는 거야. 말이 안 되고. 점이 없어 봐. 그럼 대응되는 게 없는 거지. 그럼 안 된다고 하는 거지. 그 다음 또 뭐 있어 우리? 2차 함수. 얘도 함수잖아요. 얘도 세로선을 그어보면은 하나씩 대응되는 게 맞습니다. 이쪽은요? 쌤이 그리다 만 거잖아. 2차 함수는 쭉쭉 뻗어나갈 거니까 이렇게 그려주면 언젠가 여기서 만나겠죠. 이런 거. 그래서 함수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방법은 그래프에서 세로선을 그었을 때 한 점에서 만나줘야 돼. 알겠죠? 그래서 함수를 처음 깊게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용어 정리 기억해 주시고 치역, 공역 구분 잘 해줘야 되고 알겠죠? 저기 가운데 있는 서로 같은 함수는 뭐냐면은 일반적인 같은 함수는 아니야. 무슨 말이냐면 뭐 fx가 뭐 2x 더하기 1이고 뭐 어떤 함수 gx가 2x 더하기 1이래. 뭐 얘는 아예 a랑 b랑 그냥 개수랑 상수랑 같으니까 아예 똑같은 함수가 되겠죠. 이런 함수가 아니고 지금 어떤 함수를 말하고 싶은 거냐면은 fx는 x제곱이래. 근데 gx는 절대값 x네. 이 둘은 아예 다릅니다. 근데 뭐가 정해지면 뭐 정의역이나 정의역이 구분되면은 이거 두 개는 같은 함수가 될 수 있습니다. 쌤이 예를 들어 정의역을 어떻게 가지고 와볼까? 1, 0, 마이너스를 가지고 와볼게. 그럼 잘 봐요. 너네가 이 함수에다가 x값 1을 넣어버리면 얼마가 나오면 1이 나오죠. 그 다음에 0을 넣으면 0이 나오고 마이너스 1을 넣으면 1이 나오죠. 근데 똑같이 절대값 x, 이 gx 그래프에 쌤이 정의역 3개 값을 대입해볼게. 그럼 얘는 g1은 절대값 1이니까 1이 나올 거고 g0도 0이 나올 거고 g-1도 절대값 마이너스니까 1이 나오겠죠. 이런 건 이제 우리가 함수에서 같은 함수라고 하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하면 정의역이 당연히 모든 실수면 둘은 당연히 다른 함수지. 생김새가 아예 다르니까. 얘는 뭐 오늘 시간 하지 않을 거지만 얘는 어떻게 생길 거냐면은 절대값은 항상 뭐 그래프를 그리든 문제를 풀든 범위를 나눠서 풀어주기 때문에 얘는 x가 0 이상, 0 미만. 이 0은 어디다 껴도 상관이 없어. 0 이상일 때는 플러스니까 그대로 나올 거고 마이너스일 때는 음수니까 부호 바뀌어서 나오겠죠? 그래서 얘는 0보다 큰 부분, 원점을 기준으로 오른쪽은 평범한 y는 x인데 0보다 작은 부분은 왼쪽은 마이너스 x니까 이렇게 그려줘야 돼요. 다시 말하면 절대값 x는 절대 음수가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이 y값이 음수가 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이 y 부분을 뒤집어 까는 건데 당연히 이 모양이랑 이 모양은 다르잖아. 그러니까 모든 실수 말고 정의역 범위가 나눠져 있을 때 이렇게 치역값이 같으면 같은 함수가 되는 건데요. 좀 더 디테일을 살리자면은 뭐라고 써있냐면은 공역도 같아야 돼. 어떤 설명이냐? 나랑 지금 마이너스 1, 0, 1 여기만 본 거잖아. 근데 만약에 공역을 뭐 잘랐어 이렇게. 그럼 y값을 제한시키면 당연히 이 두 개의 값도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의역과 공역 x랑 y가 공통으로 가지고 있을 때 너네가 값을 대입했을 때 뭐가 치역값이 같으면은 치역값이 서로 같으면은 같은 함수가 된다 이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 다음 밑에 설명은 이 함수를 배우면서 막 너네 조금 약간 헷갈리게 만드는 함수도 여러 개 있을 텐데 함수 종류에는 총 4가지 함수가 있습니다. 이런 뭐 1차 함수, 2차 함수 그런 식 말고 그냥 함수의 종류의 4가지가 있는 건데 일단 쭉 읽어보면은 1대1 함수, 1대1 대응 뭐 1대1 대응 함수라고 해도 상관없어. 근데 보통 1대1 대응이라고 많이 나오거든. 1대1 함수, 1대1 대응, 항등함수, 상수함수가 나오는데 일단 이 둘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들 쌤이 구분해보고 밑에 2개 넘어가 볼게. 일단 함수를 쌤이 알려주려면은 아까처럼 정의역, 공역이 필요하기 때문에 또 이 표시를 한번 세팅해볼게. 잘 보자. 얘들아 함수의 종류이기 때문에 함수의 조건은 일단 다 따라야 됩니다. 함수의 조건은 뭐냐면은 정의역 애들이 무조건 화살을 쏴야 되고요. 무조건 한 발씩만 쏴야 된다고 했었어.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렇게 대응시키면은 얘는 함수가 맞습니다. 왜? 1, 2, 3, 4는 다 한 발씩 쐈고 y랑 하나씩
대응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아까 모든 x라고 했잖아요. 모든은 화살이 다 나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씩 대응도 중요하다고 했잖아. 하나씩 대응은 줄기가 하나만 있어야 돼. 2개 있으면 안 돼요. 알겠죠? 화살 다 나갔고 줄기 하나니까 만족하는 거야. 근데 문제에서 첫 번째 배울 1대1 함수는 그냥 1대1이라는 게 약간 이제 전담 마크 이런 거죠. 뭐 멘토 1대1 멘토 이런 거 있잖아. 그냥 1은 1 맞아. 4는 5 맞고. 근데 2, 3, 3, 3이잖아. 그럼 얘는 1대2 느낌이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1대1 함수가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뭐 순서대로 화살 쏘는 건 아니긴 하지만 중요하진 않지만 2가 3한테 화살 쐈기 때문에 1대1 함수가 되려면은 3은 아니고 1이랑 4가 대응됐던 1, 5를 제외하고 2, 4 중에 한 명을 더 화살 쏴야 됩니다. 이런 구도가 1대1 함수가 되는 거예요. 정의역이 대응되는 y값, 치역끼리 일치하면 안 됩니다. 겹치는 게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1대1 함수를 조금 어렵게 표현하는 식이 있는데 어떤 표현하는 식이냐면은 x끼리 값이 다르면 뭐도 다르다? 치역값, y값도 다르다 이 표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1대1 함수랑 같은 표현이야. x값이 다르면은 y값이 달라야 된다. 이게 1대1 함수를 알려주는 이 말이기 때문에 얘도 같이 기억을 해주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1대1 대응 가볼게요. 이 대응이 있으면은 아까랑 대응이랑 좀 다른 의미가 있는데 이 대응은 그냥 이 정의를 좀 같이 기억해줘. 얘는 그냥 뭐냐면 얘들아 공역이랑 치역이 같아야 됩니다. 이 1대1 대응의 의미가 공역이랑 치역이 같아야 돼. 그럼 잘 봐요. 치역은 뭐라고 했죠? 선택을 받는 애들. 공역은 뭐라고 했죠? y값 전체. 그럼 이 모양은 1대1 대응이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1대1 대응은 1대1 함수에서 조건이 추가된 거야. 알겠죠? 얘는 뭐라고 얘들아? 1대1 함수 안에 들어있는 놈입니다. 1대1 대응은 이렇게 해보자. 1대1 함수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야. 그럼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은 1대1 함수를 일단 만족해줘야 돼요. 모든 x 애들이 y 값에 다 하나씩만 1대1로 매칭이 돼야 되는데 거기서 뭐가 같아야 된다 얘들아? 공역이랑 치역이 같아야 된대. 다시 말하면 정의역이 4개이기 때문에 여기서 화살을 맞은 애들은 4개야. 근데 지금 공역이 몇 개야? 5개죠? 그럼 1대1 대응이 될 수 없어. 그럼 누가 지워줘야 돼? 4가 없어져야 돼. 그럼 4가 없어지죠? 공역 몇 개야? 4개. 치역 몇 개야? 4개. 그럼 이런 경우가 1대1 대응이 됩니다. 그래서 더 얹어주고 싶은 부분은 여기서 정의역까지 같으면 되는데 말이 좀 애매한 게 공역이랑 치역이랑 정의역의 개수가 같을 때입니다. 개수가. 알겠죠? 왜냐면은 1대1 대응은 1대1 함수가 있기 때문에 1대1 함수는 여기 정의역 4개랑 여기 공역 4개랑 하나씩 매칭이 되는 거죠. 그럼 당연히 뭐도 치역도 같아질 수 없기 때문에 공역과 치역과 정이 같은 게 1대1 대응이야. 알겠죠? 그래서 이 말 두 개를 구분해 주시고 여기 밑에 예시가 있거든? 1번, 2번 보면은 딱 이 차이점이죠. 왼쪽이랑 오른쪽을 보면은 다 겹친 부분이 없어. 얘가 1한테 썼으니까 2랑 3은 1한테 안 썼잖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들 차이점은 뭐냐면은 여기는 정의역이 3개인데 공역이 4개야. 한 개가 빈 거지. 근데 1대1 대응은 정의역이 3개니까 공역을 3개 세팅해놔야 치역이 하나씩 매칭이 되면서 공역이랑 치역이 계속 같아지니까 이런 게 1대1 대응이 되는 거고. y값 개수 차이입니다. y값 개수 차이. 알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항등 함수인데 뭐 항등식 하면서 많이 들어본 적이 있겠지만 그냥 항등 함수는 뭐랑 똑같냐면 얘들아 y는 x랑 똑같아. y는 x. 다시 말하면 얘는 거울로 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거울로. 무슨 말이냐? 함수기 때문에 또 함수의 조건을 만족해줘야 됩니다. 근데 얘들아 여기 일단 1대1 쪽은 일단 아직 아니라고 생각해 볼게요. 항등 함수는 함수긴 함수예요. 근데 선생님이 뭐라고 예시를 들어줬냐면은 y는 x 함수라고 얘기 들어줬죠. 예시를. 그럼 y는 x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은 x랑 y가 똑같아야 돼. x랑 y가 똑같아야 돼. 똑같아야 되고 똑같아야 돼. 이런 게 항등 함수입니다.
다시 말하면 거울로 생각을 해주세요. 1은 당연히 자기 자신 비출 거니까 1밖에 화살을 못 쏘잖아. 1, 2, 3, 4 애들은 자기 자신한테밖에 화살을 못 쏩니다. 그럼 잘 봐요. 이런 게 항등함수인데 그럼 항등함수는 여기 두 개 중에 어디에 포함될 수 있냐면은 둘 다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아까 쌤이 1대1 함수 안에 1대1 대응이 있다고 했었죠. 항등함수 잘 보면은 얘는 무조건 하나씩한테 매칭을 할 수밖에 없고 자기 자신한테 화살 쏠 거야. 다시 말하면 이 공역에 y가 있죠? 그러면 절대 항등함수가 될 수 없습니다. 왜? 화살을 받은 애가 있어야 되는데 받은 애가 없잖아. 그럼 이러면 절대 안 돼. 무조건 5가 있으면은 정의역에도 5가 있어야 이렇게 대응대 항등함수가 되기 때문에 항등함수는 또 어디에 속해버리냐? 여기 1대1 대응에 속할 겁니다. 좀 포함 간격 이상하게 되긴 했는데 1대1 함수 안에 1대1 대응이 있는 거고 1대1 대응 안에 항등함수가 있는 거야. 알겠죠? 마지막 상수함수는 얘는 이런 애. y는 2. 다시 말하면 또 정의역이랑 공역을 가지고 와기 때문에 함수가 나오면 또 이걸 다 그릴 수밖에 없어. 좀 이해 좀 해주시고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을 때 얘도 함수긴 함수입니다. 그러면 화살은 다 쏘긴 쏘야 되는데 이런 함수라고. y값이 2밖에 안 돼요. 하나한테 몰빵해줘야 됩니다. 그럼 우리 나중에 함수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도 나올 텐데 이 상수함수 같은 경우는 1, 2, 3, 4 애들이 공역 중에 하나한테만 화살을 쏠 거야. 그러면 2한테 화살을 쏘는 함수도 있겠지만 어떤 함수 존재하겠어? 1한테 쏘는 함수 존재하겠죠? 다 1한테 쏘는 거예요. 그럼 어떤 함수도 3한테 쏘는 함수도 있겠죠? 그래서 상수함수의 개수는 공역의 개수만큼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3개가 나올 수 있는 거고 항등함수 같은 경우는 무조건 자기 자신한테 화살을 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대응관계 딱 한 개밖에 안 나오는 거고. 오케이? 그러면 상수함수랑 항등함수 이렇게 그냥 개수를 쉽게 세면 되는데 1대1이랑 1대1 대응은 좀 차이점이 있거든요. 이거 해보고 뒤가 넘어가 볼게. x에서 y로의 함수인데요. 일단 이 함수의 조건을 봤을 때 정의역이 4개고 공역이 5개이기 때문에 얘는 절대 누가 될 수 없냐? 1대1 대응은 될 수가 없습니다. 개수가 다르니까. 그 나랑 이제 뭘 구할 거냐면은 1대1 함수를 구할 건데 일단 함수라고 하면은 무조건 화살은 쏘긴 쏴야 되고요. 1대1이니까 겹치면 안 돼. 그래서 약간 얘는 그 개수 구하는 문제는 경우의 수랑 느낌 비슷하거든요. 경우의 수랑. 봐봐. 정의역 1이 공역 1, 2, 3, 4, 5 중에서 하나한테 화살 쏠 겁니다. 누구한테? 5개 중에서 3한테 화살 쏜 거예요. 5가지 중에 한 가지라고 하는 거지. 그러면 1, 2, 3한테 화살을 쐈으면은 2는 1대1 함수다 보니까 3한테 화살을 못 쏴요. 그럼 누구한테 쏴야 돼? 1, 2, 4, 5 중에 고르는 겨. 아, 4개 중에 한 개구나. 그럼 3은 1, 3 화살 쐈으니까 쏘면 안 되잖아. 2, 4, 5. 3개 중에 한 개. 하나씩 줄면 됩니다. 왜냐면 공역 5개에서 얘가 쐈으니까 4개. 얘도 쐈으니까 3개. 얘도 쐈으니까 2개. 이렇게 해서 한 개씩 줄면 되거든. 그럼 잘 봐. 이 5, 4, 3, 2가 나왔는데 이 함수의 대응 관계를 만드는 거는 얘도 쏴야 되고 얘도 쏴야 되고 얘도 쏴야 되고 얘도 쏴야 되고 약간 한 가지 동시에 개념이기 때문에 곱하기까지 마무리해주면 됩니다. 120개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함수의 개수 구하는 문제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잘 봐줘야 됩니다. 알겠죠? 뒤에 거 볼게요. 대표 문제. 문제 중에 좀 헷갈리는 부분이 하나 있기 때문에 그거 짚고 넘어가긴 할 거거든. 일단 봅시다. 1번부터. 정의역이 나와 있고 공역이 나와 있는데 x에서 y의 함수인 걸 물어봤어. 지금은 함수인 걸 물어봤잖아. 세로선 긋는 문제가 아니고요. 그냥 이런 문제야. 우리가 정의역 마이너스 2가 이 0, 1, 2 중에 대응할 수 있는 게 있냐 물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0을 넣었어. 좀 말이 이상한가? 0을 넣었는데 y값이 3이 나왔어. 그럼 대응을 못 하잖아. 그럼 0은 얘한테 화살을 쏠 수 없기 때문에 함수가 안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정의역 마이너스 2부터 0을 넣었을 때 y값이
0, 1, 2 중에 나와야 돼 무조건. 안 나오면 안 돼. 겹쳐도 되고요. 그럼 마이너스 2 넣으면 2네. 1 넣으면 1이고 0 넣으면 0이네. 이 함수값이 여기 있냐? 얘는 함수가 되는 거죠. 두 번째, 마이너스 2 넣으면 3, 마이너스 1 넣으면 0, 0 넣으면 마이너스 1이네. 얘는 안 된다고 하는 거지. 왜냐면은 그냥 x값 마이너스 2, 마이너스 0이고 y값이 정해져 있어. 얘는 x에서 y로의 함수 g 함수인데 마이너스를 넣었더니 3이 나왔네? 화살을 못 쏘잖아. 못 쏴. 마이너스 1은 쏠 수 있어. 0은 마이너스를 넣었대. 못 쏴. 그러면 대응 관계가 마이너스 1만 화살 쏜 거죠. 근데 함수 조건이 뭐였어? 모든 x가 한 개씩, 하나씩. 근데 마이너스 2랑 0은 안 썼는데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근데 뭐 이런 문제를 다 이렇게 그릴 수 없기 때문에 해석을 하는 거지. 아, 정의역을 넣었을 때 치역이 여기 있어야겠다. 얘는 안 됩니다. hx는 뭐야? 정역이 0 이상이면 1, 0 미만이면 1에 0 이상은 얘밖에 없죠? 얘는 1 이렇게 해볼까? 얘는 0 미만이니까 2로 가보자. 그러면은 1, 2니까 2점. 답은 기억 디귿. 함수값 내용은 뭔지 아시죠? y값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치역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근데 문제가 F3은 x의 3이니까 여기 넣으면 될 것 같아요. 4로. 29가 문제네? 29는 4보다 크니까 얘로 바꿔달래.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는 계속 얘로 바꾸는 거니까 이 29를 여기까지 만들어달라고 하는 것 같거든요. 쭉 한번 내려볼게요. 29니까 4를 빼면 25겠죠? 그럼 25에서 또 4를 빼면 21이겠지? 다시 말하면 얘는 계속 4가 빠질 거기 때문에 4의 배수를 최대한 많이 빼보겠습니다. 자연수. 0부터 이 4까지 사이로. 그럼 28을 빼보면 되니까 얘는 F1이 나오겠네요. 그럼 F1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거니까 얘는 2가 되겠죠. 다 2야. 그래서 F1은 2로 구해놨으니까 4 더하기 2는 6으로 구해주면 되겠죠. 잘 보자. x에서 x로의 함수 fx가 ax 더하기 b의 공역과 치역이 서로 같다. 실수 a, b에 대하여 a, b의 값을 구하시오. 일단 뭐 정역, 공역, 치역 나온 거 치고 좀 문제가 복잡할 수 있긴 한데 일단 어디까지 설명해 볼 거냐면은 x에서 y로의 함수가 아니고요. x에서 x로의 함수입니다. x에서 x로의 함수래. 근데 지금 x의 범위가 어떻게 설정이 되어 있냐면은 마이너스 1부터 3까지라고 되어 있죠. 얘는 정수가 아닙니다. 맞죠? 부등식이니까 몰라요. 실수로 보는 거야. 이렇게 있어. 정의역이 있는 거고 여기 정의역 보는 게 아니고 무조건 왼쪽은 정의역이 오른쪽은 공역이야. 알겠죠? 정의역이 있고 공역이 있어. 근데 문제가 fx, ax 더하기 b 뭐 ab가 0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뭐 상수함수는 아닐 거 같고 무조건 1차 함수 같은데 공역과 치역이 서로 같대요. 혹시 이 표현 아까 어떤 표현이냐면 1대1 대응이라는 표현이었거든요. 맞죠? 그럼 여기서는 일단 어떻게 좀 생각해 보고 싶냐면 1대1 대응도 좋긴 하겠지만 여기가 공역인데 이 공역 중에서 치역이 서로 같아야 된대. 그럼 공역은 정해져 있는데 치역이 서로 같으려면은 얘가 치역이 돼야 되잖아. 얘가 공역이면서 치역이 돼야 돼. 그럼 치역은 뭐라고 했어? 치역은 선택받은 애들이죠? 그럼 마이너스 1부터 3이 다 선택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왼쪽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애들이 다 화살을 쏴야 되니까 촘촘히 다 놓침 없이 화살을 쏴야 된다고 하는 건데 이 설명이 어떤 설명이냐? 그래프로 해석을 해보면 이 설명이야.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정의역 애들이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공역 애들을 다 하나씩 대응이 시키려면은 얘는 이런 직선 함수가 돼야 되거든요. 1차 함수 형태. 그럼 잘 봐. 이런 함수가 된다는 거는 다시 말하면은 제일 작은 거는 제일 작은 것끼리 매칭을 하고 싶은 거고 이렇게 순서대로 대응을 하고 싶은 거야. 다시 말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를 지나면서 3, 3을 지나는 y는 x 함수가 되고 싶은 거죠. 그런데 fx가 지금 ax 더하기 b래 얘들아.
그럼 A는 얼마인겨? 1이네? 그럼 B는 얼마야? 0이네? 그럼 A, B가 0이 아니라고 했는데? 그러면 얘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럼 다시 말하면 이 모든 X에 모든 Y가 하나씩 대응이 되려면은 이런 함수도 있지만 어떤 함수도 있습니까? 이렇게 되는 함수도 있겠죠. 감소함수. 그래서 이 1대1 대응, 이 치역과 공역이 같다. 1대1 대응이 되려면은 이렇게 증가함수거나 감소함수가 돼야 되고요. 좀 더 정확히 가면 얘들아, 쌤이랑 이런 문제를 박스 형태 문제라고 할 건데요. 정의역이 마이너스 1부터 3까지만 볼 거잖아. 공역도 마이너스 1부터 3까지만 볼 거잖아. 이렇게 박스 형태 쳐주세요. 그럼 이런 박스 형태에서 너네가 X가 모든 Y에 대응이 되려면은 양 꼭지점을 지나주면 되는데 방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랑 3, 3을 지나는 Y는 X는 조건이 안 맞았죠? 그래서 두 번째 조건 함수가 뭐냐면은 이렇게 지나는 함수. 얘는 누구랑 누굴 지나야 되냐? 여기 3이었죠? 마이너스 1, 3이랑 3, 마이너스 1인가요? 이 두 점을 지나는 함수를 가지고 와야 문제가 답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Y는 X는 이 조건이 안 맞았으니까. A, B가 0이니까 알겠죠? 얘를 대입해서 A랑 B를 구하겠습니다. 대입하면 3은 마이너스 A 더하기 B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 1은 3A 더하기 B가 되는 거고 빼 없어지는군요. 4는 마이너스 4A A는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넘어가면 B는 4가 되겠죠. 그러면은 A, B가 0이 아니니까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4가 되겠죠. 두 번째 4번도 볼게요. 여기는 그러니까 이런 건 이제 문제에 맞게 푸는 건데 어떤 조건이냐면은 안에 거를 두 개로 쪼개서 곱하게 해달래. 일단 F1을 2로 줬어요. 이런 느낌이야. F1이 2니까 F1은 F1이랑 F0을 곱하면은 그냥 안에 거를 더하면 1이 되잖아요. 이렇게 설명을 알려주는 거거든. 이렇게 F0을 찾듯이. 근데 F7을 구해줘야 되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에 1을 넣는 게 아니고 이렇게 가져가야 될 것 같은데? X랑 Y를 1, 1일 때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럼 X랑 Y가 1, 1이니까 여기는 F2가 오겠죠? 그럼 F2는 값이 얼마일 거냐? 2 곱하기 2니까 4가 되겠지. 이렇게 푸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럼 두 번째 F2랑 F2가 보자. 그러면 X랑 Y가 2니까 F4가 될 거고 여기는 얼마 나올 거냐? 4구나. 4 곱하기 4니까 16 나오겠죠. 우리가 마이너스 1을 직접 구해도 상관없긴 한데 지금은 7이 나왔으니까 쌤 그냥 3을 구해볼게요. F4랑 F3 구해주면 되니까. 그럼 F3 같은 경우는 F2랑 F1을 더해주면 되기 때문에 쌤이랑 구해놓은 게 있죠. F2는 4고 F1은 2니까 여긴 8이 되겠네. 그럼 마지막 답은 4랑 3을 더해야 7이 나온 거니까 이 둘을 곱하기 해주면 될 것 같아요. 128. 이 표시가 서로 같은 함수를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쌤이랑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면은 똑같은 X값을 집어 넣었을 때 Y값이 똑같은 게 같은 함수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fx는 값을 모르죠? gx로 문제를 풀면 될 것 같아요. gx 두 개 먼저 구해보자 우리. g-1이랑 g1이랑 g-1은 마1, 마3, 마1, 마5 g1은 마1, 3, 마1, 1이야? 그러면 이제 뭐라고? 같은 x를 집어넣었을 때 f-1이 -5가 나와야 되고 f1이 1이 나와야 됩니다. 그럼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5, a 더하기 b는 1. 아까랑 또 비슷하죠? 더하면 2b, 얘는 마이너스 3, b는 마이너스 2. 그럼 a는 3으로 구해주면 되겠죠. 또 곱해달래. 마이너스 6으로. 그 다음에 보자. 1대1 대응인 것을 골라달라고 했어. 지금 쌤이랑 1대1 대응이라고 하면 아까 뭐라고 했냐면은 x값, y값,
하나씩 매칭되는 1대1 함수에다가 남는 게 있으면 안 된다고 했죠. 하나씩 대응돼야 되는데 이렇게 그래프, 다시 말하면 함수식으로 나오면은 이렇게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쌤이랑은 뭐 할 거냐면은 또 세로선이면 함수 찾는 거 있다고 했었잖아요. 지금은 1대1 뭐 함수 1대1 대응 찾는 거 알려줄게. 1대1 함수와 1대1 대응 찾는 거는 세로선을 그어버리면 됩니다. 그 이유는 잘 봐. 나는 아까 원의 방정식 이거 있었잖아. 얘는 함수가 아니라고 했었죠? 왜? 세로선을 그었을 때 두 점에서 만나기 때문에. 맞습니까? 그럼 얘를 딱 구분한 함수는 뭐가 있냐면은 2차 함수 가지고 와주시면 돼. 2차 함수. 2차 함수는 맞아요. 한 점에서 만나니까. 근데 만약에 내가 세로선을 그었을 때 야, 이 세로선을 그는다는 거는 y값으로 구분하고 싶은 거죠. 어떤 y값 마이너스 1 여기 y값 마이너스 1이 있다고 쳐보자. 근데 이 마이너스 1은 누구한테 선택을 받았냐면은 두 명한테 선택을 받았습니다. 누구한테요? 1이랑 마이너스 1한테. 그럼 이렇게 선택을 받으면 얘는 1대1 함수가 안 되잖아. 맞죠? 두 번째. 여기 y값은 뭐예요? 선택을 못 받았어. 마이너스 3은 화살 쏘는 애가 없어요. 그냥 이런 2차 함수는 1대1 대응, 1대1 함수가 안 되기 때문에 이 함수를 구분한 방법은 가로선 긋기. 함수 찾는 거는 세로선 긋기. 이거 두 개만 좀 암기해주면은 이런 문제 풀 때 쉽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2차 함수는 절대 될 수가 없어요. 바로 지워주시고요. 그럼 잘 봐야 되라. 이렇게 세로선을 그었을 때 딱 한 점에서 만나는 거는 엄청 많지 않고요. 대표적인 얘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1차 함수는 하나의 직선이잖아요. 그럼 얘네들은 가로선을 그으면 무조건 한 점씩 만나게 될 수밖에 없거든. 그래서 1대1 함수, 1대1 대응의 기본적인 대표적인 예는 1차 함수 있다는 걸 기억해 주면 될 것 같고. 그럼 잘 보자. 1번부터 가볼게요. 1번은 y는 2분의 1이라는 함수죠. 그럼 y는 2분의 1은 이렇게 생겼잖아. 얘는 우리가 세로선을 그어야 되는 게 그어져 있네요? 그었는데 만나는 게 없죠. 여긴 그었는데 한 점에서 만나야 되는데 얘는 모든 점에서 만나고 있어. 얘는 그냥 함수는 맞긴 하나 1대1 함수가 아니겠죠. 네, 쌤이 1차 함수 기본적인 예라고 알려줬고요. 그럼 이제 3번, 5번만 잘 보면 되는데 5번부터 먼저 가볼게요. 5번은 아까 쌤이랑 절대값 나눠서 푼 것처럼 5번 같은 경우도 x값에 따라서 모양이 바뀌는 거야. 어떤 모양이 바뀌는 거야? 0보다 크면 x, 0보다 작으면 3x니까 좀 더 많이 기울어진 이 정도. 얘도 결국 직선 모양이긴 합니다. 그러면 가로선을 그었을 때 한 점에서 만나는 거니까 1대1 함수, 1대1 대응 함수가 되겠죠. 맞습니까? 그럼 3번 잘 봐요. 3번은 뭐냐면은 내가 아까 절대값 x를 그려본 적이 있죠. v자. 아직 안 배우긴 했지만 절대값 함수 v자에 뭐 y는 x가 추가된 거니까 여기서 뭐 모양은 엄청 많이 바뀌진 않을 거야. 그럼 이런 모양을 봤을 때 일단 여기는 일단 1대1 함수가 안 되죠. 위에도 두 점에서 만나기 때문에 절대값 함수도 말이 안 돼. 왜냐면은 이런 거잖아. 째로 예시되기 좀 어려울 것 같고 이렇게 있을 때 만약에 y값이 2야. 그럼 x값은 뭐 나올 수 있어? x값이 2 나와도 y한테 화살 쏘는 거고 x가 마이너스 2 나와도 y한테 화살 쏘잖아. y는 2한테 화살 쏘잖아. 그러면 x가 두 개가 공통으로 y한테 화살 쐈기 때문에 1대1 함수가 안 되겠죠. 그래서 1대1 대응이 되는 거는 1차 함수 형태를 좀 기억해 주면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이 7번이 아까 쌤이랑 초반에 했던 거랑 비슷한데 쭉 문제 읽어보면 1대1 대응이 있다고 나와 있죠. 1대1 대응일 때. 그래서 1대1 대응일 때 좀 기억해 주시고 정의역이랑 공역이 정해져 있잖아. 이 문제 형태를 쌤이 아까 박스 문제 형태로 좀 기억을 해볼 거거든요. 문제에서 필요한 정의역이랑 공역만 쌤이랑 딱 가지고 올 거야. 그럼 정의역은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여기만. 공역은 1부터 13까지만. 그럼 박스 형태는 이렇게 체크를 해주세요.
그럼 선생님 이 범위 내에서 모든 x에서 모든 y가 1대1 대응이 되고 싶은 거야. 무조건 하나씩 대응이 돼야 돼요. 그럼 잘 봐. 아까 선생님 뭐라고 했냐면은 무조건 꼭지점을 지나야 된다고 했었는데 그 이유는 내가 만약에 이 박스에서 대충 함수를 그려볼게. 이렇게. 그럼 이 함수를 그려버리면은 뭐가 문제가 생겨버리냐면은 여기 x값 애들은 여기 y 중에 대응되는 게 없어. 왜? 여기 x는 누구에 대응됐어? 여기에 대응됐잖아. 여기 안에 없죠. 두 번째, 여기 y 값들은 누구랑 x에 대응한 거야? 여기 x랑 대응했죠. 여기 y 값들. 여기 y 값도 분명 여기에 대응이 되는데 여기 y 값들은 여기 x에 대응됐잖아. 이러면 1대1 대응이 안 된다고. 그래서 저 박스 안에서 무조건 1대1 대응이 되려면은 꼭지점을 지나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래 답은 얘들아 2개가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아까 문제도 그렇고 이 문제도 그렇고. 근데 아까 문제는 뭐 어떤 조건을 줬어? 마지막에 A, B는 0이 아니라는 조건을 줬고요. 하나 버린 거고. 여기도 어떤 조건이 줬냐? 우리가 구해야 되는 함수 1차 함수 y는 ax 더하기 b에서 a가 0보다 크다고 했어. 누구만요? 양수만. 얘만 구해달래. 얘만. 여기 점은 마이너스 3,1이고 여기 점은 3,13이겠죠? 이거 두 개 대입하면 됩니다. 1은 마이너스 3a 더하기 b, 13은 둘이 지워지는 게 맞겠죠? 서로 다르니까. 14는 2b, b는 7. 넘어가면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은 마이너스 3a니까 약분하면 a는 2까지. 둘이 뭐 해달래? 더해달래. 9. 두 개 남았다. 화이팅! 지금 항등함수 나오고 상수함수 나왔잖아. 항등함수 뭐라고 했냐면 y는 x, 거울이라고 했었거든요. 무조건 자기 자신이랑 똑같은 애만 나와야 돼. 그러면 F1을 넣었으니 X에 1을 넣었으니까 Y값은 무조건 2가 나와야겠죠. 상수함수 뭐냐면은 X가 뭐든지 간에 Y값 고정입니다. 몰빵이기 때문에. 그럼 상수함수에서는 2랑 뭘 더해야 5가 나오냐? 3을 더해야 5가 나오기 때문에 무조건 이 Gx 상수함수는 Y값을 3으로 고정시킨 거예요. 그럼 Gx에서 X에 3을 넣어도 3이 나와야 되는 거고 Fx는 항등함수 자기 자신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5를 넣었으니까 5가 나와야겠죠. 그럼 5랑 3을 더하면 8. 여기 함수 개수 볼게요. 집합 x가 1, 2, 3에 대하여 x에서 x로의 함수. 잘 봐. x, y 준 게 아니고 그냥 똑같이 아까 해본 것처럼 x에서 x로의 함수이기 때문에 정의역 1, 2, 3, 공역 1, 2, 3 이거야. 그럼 잘 보자. P는 1대1, Q는 항등, R은 상수함수인데 거꾸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상수함수 뭐라고 했냐면은 몰빵하자고 했어. 그러면 1, 2, 3은 하나한테 화살 쏠 건데 누구한테 화살 쏠 거냐? 1한테 화살, 2한테 화살, 3한테 화살, 총 3개 나오겠죠. 그 다음 항등함수 뭐라고 했냐면은 자기 자신한테 화살 쏘자고 했습니다. 얘는 한 개 끝이야. 그래서 얘들아, 얘네들은 개수가 좀 고정입니다. 상수함수는 공역의 개수만큼 개수가 나올 거고요. 항등함수 무조건 한 개예요. 왜냐면 자기 자신한테 대응되는 게 딱 한 가지 끝이니까. 오케이? 그럼 1대1 대응 보겠습니다. 선생님, 1대1 대응 뭐라고 했냐면은 순서대로 화살을 쏠 건데 첫 번째이기 때문에 아무한테 화살 쏴도 됩니다. 3개 중에 한 개. 그럼 3개 중에 한 개 쐈어. 그럼 2는 1대1 대응이어야 되니까 1이 쏜 1 말고 2, 3 중에 고민하자고요. 2개 중에 한 개. 그럼 3은 2개 쐈으니까 나머지 한 개 자연스럽게 쏴야 되니까 마지막 남은 거에 한 개. 동시에 개념이기 때문에 3 곱하기 2 곱하기 1 6개 구해주면 돼요.